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혼자하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작 시사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아를 연기한 배우 공승현입니다.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진짜 개봉도 전인데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다운님.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수진 역을 연기한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개봉 전에 상영도 해주시고 또 GV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수다 떨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수다를 떨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오픈 채팅방으로 수다를 떠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굉장히 환하게 저는 약간 이 틈새로 보이거든요.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하네요. 그러나 어쨌든 네, 수다를 떠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먼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하기 전에 사실 축하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이 작품이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 경쟁 그 박수 먼저 치고자. 사실 초청이 된 것도 그 10편의 작품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올해의 독립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상을 공승현 배우님이 수상을 하셨고 또 아트하우스 배급 지원상은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지 영향력을 가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작품에 수상하는 상을 또 감독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를 모아서 박수를 치고 또 수상 소감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일괄거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네. 먼저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약간 제가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상소하려고 하니까 현지형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전주영화제 초청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또 상까지 주셔가지고 무겁게 돌아오셨나요? 네? 그 네. 트로피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묵직한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 과분하고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승현 배우가 배우상을 받아서 저한테는 사실 뭐 이 정도면 작품 대상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아닌가 배우상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승현 배우님 사실 그 올해 배우상도 갑축전이었어요. 사실 작년에 연애란 배우가 같은 분야에서 또 수상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연기력이 입증된다 이런 그 이제 정평이나 전주국제영화제 배우상을 거머쥐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었죠? 아니요, 사실 예상 못했어요. 사실 이 영화가 코로나 이전에 찍었던 영화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영화 소식이 없지? 약간 이러면서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봉은 하나. 네, 그래서 내가 역시나 잘 못했구나 이러면서 감독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전주 영화제 초청도 되고 또 감독님도 저도 좋은 상 받아서 네, 근데 사실 제가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네. 감독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다 해주신 거라서 그냥 감독님 덕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너무 민망해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작품이 좋았고 또 이제 그 주목할 만한 배우에게 주는 상을 2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더 좋아하셨어요.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는데 그 수상의 기쁨 어떠셨나요? 저희가 그 이후에 같이 한 자리에서 모였을 때가 언론 시사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언론 시사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최현 선배님 포함 다 같이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영화를 다 보고 나서의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어서
이런 장면이 좋았다, 저런 장면이 좋았다, 저희끼리 수다 떨고 막 이야기 하다가 언론시사에 하러 올라갔었대요. 그 공수현 배우님은 이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지, 공개 소식이 없지 이러셨다고 하셨는데 정다운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기다리는 마음. 저도 되게 비슷하게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뭐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언제 나오지? 이래서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순간 좀 잊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갑자기- 작품 많이 하시느라 또.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전주를 가게 됐다 해서 잘 됐다 했는데 갑자기 또 개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랬는데 전주에서 처음 영화 봤을 때 진짜 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새로 나온 영화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그 관객 입장으로서 전주에서 보고 네. 언론 시사할 때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좀 제 연기를 그때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새로운 영화 보는 느낌으로. 약간 이제 그 좀 약간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좀 보시게 되신 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봤을 때 어땠어요, 영화는? 네. 배우님께. 너무 좋지 않나요? 영화가 주는 이제 네. 메시지가 있는 영화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진짜 이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화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 그리고 테마까지 정말 완벽하게 이건 2021년에 도착해야 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우리 상태, 마음, 헛헛함, 그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통의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게 되셨을까? 혹시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에 사무치셨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작품 구상하게 되셨는지. 사실 이 영화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찍은 영화여서 사실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는데 다 찍고 이제 네. 뭐 영화제 가고 개봉하려고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다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그냥 일상처럼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요새 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처음 구상을 할 때는 사실 제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인간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도 여리고 그래가지고 상처도 좀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많이 상처받고 이렇게 좀 커가고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저를 제일 잘 보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사람들 부대끼지 않고 뭔가 관계 맺지 않으면은 상처받을 일 자체가 없으니까 언제나 적당한 거리 두고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누가 나에게 오건 또 날 떠나가건 난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좀 되게 멋있고 이게 어른스럽고 약간 마치 처음에 진아의 모습처럼 프로페셔널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착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강인한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강인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겁쟁이여서 그랬구나.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그런 제 방어 기제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해주고 온전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저 이거 구상을 할 때 이제 혼술, 혼밥 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저만 못나고 저만 열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다들 사실은 혼자서 뭔가 잘 해내고 싶고 혼자서 어디 가든 밥도 잘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또 막상 그거를 또 해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잘하고 싶지만 고립되고 싶지는 않은. 그래서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유난히 여리고 바보 같아서 느끼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유튜브로 먹방을 보면서 혼자 그걸 이제 그걸 보면서 먹는 그게 약간 이게 뭔가 소통이 된다라는 좀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능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그 즐거운 일처럼 소비가 되고 소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말은 안 했다 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화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니 정말 그 사람들의 병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캐릭터에 가지는 어떤 그 공감 같은 것들이 배우로서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수연 배우님의 어떤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이 캐릭터 이제 그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진아에 얼마나 공감을 하셨는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진아와 저 공승현은 교집합은 크게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는 되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개방형 인간이라서 진아랑 완전 반대예요. 네. 그래서 칸막이 없는 사람. 네네. 저는 거실을 굉장히 사랑하고 진아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만 네, 저는 거실을 사랑하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최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진아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네. 그 진아 사실 이제 그 캐스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많이 이제 또 영화를 통해서 연기를 선보인 배우들에서 좀 캐스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실 텐데 감독님 진짜 의외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많이 모습을 보였지만 스크린으로 연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연결을 못 시켰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발견하게 되셨는지. 우선 감사합니다. 우선 네, 감사하다는 아니, 말. 제가 영화를 이게 첫 장편 영화인데 아직 영화계 쪽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감독님께서 저를 약간 캐스팅해 주시고 감독님도 약간 도전, 도박?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사실 의외성 있는 캐스팅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이 배우가 이런 역할을 얼핏 보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좀 특이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캐스팅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진아가 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비호감이잖아요. 사람들 막 밀어내고 무뚝뚝하고 이런데 뭔가 배우의 얼굴 자체에서 오는 신선함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캐스팅을 본 적이 없고 되게 특이한 캐스팅이네라는 그런 힘이 좀 있다면은 그런 비호감의 이미지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또 공승현 배우님이 되게 약간 쿨하고 도도한 얼굴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무표정한 진화랑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비호감에는 그 코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님? 비호감. 네. 진아의 비호감 코드에 대해서. 아니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약간 조금 진아 비호감이다. 그리고 관객분들도 아마 초반에는 진아가 비호감 쟤 왜 저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진아의 말과 행동이 점점 공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연기하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비호감을 쌓는 연기를 보여주신 전주국제영화제 우상 수상한 공승현 배우님의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진아가 벽을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서 그게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하고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배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정다운 배우가 연기한 수진이 그 벽을 정말 좀 치는 연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약간 그 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온 것 같은 그런 해맑은 연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감독님께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수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그때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딱 20을 앞두고 있는 19살이었는데 네. 일단 수진이가 사회초년생인 20살인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의욕은 앞두지만 항상 잘 못해내고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미숙한 그런 네. 모습들이 지금 내 나이 친구들이 많이 겪을 그리고 나도 겪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수진이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2002년 월드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저는 2002년의 기억이 없죠. 2살 때여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수진이가 그 타임머신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가고 싶은지, 그때가 왜 했는지. 그 질문을 제가 감독님한테 왜 하필 감독님한테 네 2002년 네,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자료 영상 보여주시고 네 그러면서 진짜 수진이처럼 약간 끌통가요? 막그 자료 영상 보니까 저 맨 처음에 그게 연기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 재연 영상 같은. 그때 대한민국이 사실은 좀 이렇게 끌어오르고 약간 미쳐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만든 영상인 것 같았다는 거죠. 저 예전에는 그런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더더욱 상상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시국도 시국인지라 공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2002년에 대한 기억이 백지인 배우를 캐스팅을 한 게 약간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그 수진의 마음에 정확하게 가닿는 그런 지점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감독님께서 영화계로 공승현 배우를 끌어들여 주신 게 진짜 완전히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영화계에서 정다운 배우, 특히 독립영화계에서 정다운 배우는 정말 독립영화와 같이 성장을 하고 너무 우리가 아는 선의와 슬기라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비밀의 정원 그리고 또 이제 그 단편 여름밤 이 다양한 작품에서 항상 그 영화 안에 활기를 주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수진 역할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적절한 배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정다운 배우님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캐스팅의 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진이가 딱 20살 설정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왔어요라는 설정인데 이거는 오디션밖에 해결이 안 되겠다. 처음엔 그랬어요. 네. 바로 떠오르는 배우가 이렇게 막 왜 없지? 이러면서 촬영 감독님이 오디션을 열심히 보다가 이게 느낌이 너무 좋은 배우님들 많이 만났는데 뭔가 딱 수진이가 아니야. 어떡하지 이러는데 저희 촬영 감독님이 저 누구 한 명 떠올렸는데 이러면서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정다운 배우를 떠올려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 우리 둘 다 왜 우리는 정다운 배우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지? 왜 한 번쯤 자색을 이쯤 됐으면 한 번쯤 떠올릴 법한데 이제야 떠올렸지? 이러면서 되게 놀라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딱 연락해서 만나서 너무 딱 제가 원하던 수진이를 만나가지고 네. 촬영 감독님이랑 둘이서 흐뭇하게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하면서 갈게요. 일단 이제 사실 이제 그 진아의 어떤 그 고독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로 굉장히 그 흡연 장면이 좀 이제 그 혼자 또 이제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감독님께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배는 죽은 옆집 남자와 또 지금 도착한 성훈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이기도 하고 그 담배를 통해서 진화하는 이제 그 두 남자 사이에 어떤 연결성 이런 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물론 제일 이제 뒷부분 쪽에 있는 신인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성냥으로 불을 붙이나 라이터로 불을 붙이나 담배 연기가 차이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건데 저도 그 촬영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누가 들었고 그래서 그걸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한번 해봤고 라는 거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둘이서 담배 필 때도 이거 연기를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아니면 CG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촬영모님이랑 저는 아니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다르지 않는 거를 원하고 연기의 모양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연기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얼굴이 더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배는 사실 성훈이가 만난 적도 없는 죽은 옆집 남자와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또 진아가 또 위안을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훈이가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도 이렇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한번 떠올려주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진아가 혼자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식주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식습관 그리고 이제 잠잘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패턴들 같은 게 나오면서 혼자 사는 삶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도 아마 이제 그 중에 하나 나를 소외시키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공간적인 건데 이제 집과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근무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콜센터 직원으로 설정을 했고 이 둘이 콜센터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소외되었다 소통까지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설정하게 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화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아예 물리적으로 집안에 갇혀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밖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예 고립이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콜센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진화는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공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여기에 있지 않은 저 멀리 다른 세계라든가 저 원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대처하는 거에 더 능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콜센터 상담원 일이 사실 감정노동으로 되게 유명한 직업인데 저도 사실 하루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까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진화 캐릭터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어떤 인간이라던가 관계라던가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목소리? 그냥 이렇게 물질하던 목소리로만 처리해버리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설정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콜센터가 자연스럽게 영화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그 자가격리 이제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칸막이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칸막이가 일상화되기 전에도 칸막이가 있었던 곳이 어떻게 보면 콜센터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쌀국수집 저도 거기 가봤는데 칸막이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좀 이렇게 공간 구성으로 해놓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여서 또 이제 공수연 배우님은 이제 그 콜센터에서 일하는 그 직원의 어떤 그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굉장히 친절한데 약간 거의 AI 수준이 아닐까라는 그런 연기를 요하는 그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연기하셨을 때 고충도 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진아는 굉장히 베테랑이고 그리고 정말 어떠한 진상 고객을 만나도 개의치 않아 하고 매뉴얼대로 하는 캐릭터라서 딱히 진상들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목표적으로 하이톤을 내야 하는 그런 설정이었기 때문에 네, 얼굴에 웃음기를 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웃어서 혹시 그러면은 이 촬영이 자꾸 중단되거나 그런 적은? 안 그래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약간 높은 목소리를 내려면 살짝 광대를 들어서 약간 웃어야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표정부터 변해야 되는. 네, 집에서 최대한 웃음기를 빼고 항상 이제 모니터로 제 얼굴을 확인하면서 연습했었어요. 아니 정다운 배우님은 오히려 근데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광대를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셨어야 됐잖아요. 다른 의미의 하이톤을 또 연기를 했고 그 콜센터 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정돈된 톤으로 사무적인 어떤 그 음성들이 떠도는 공간이라면 그 안에서 진짜 생생한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AI와 반대되는 인간의 목소리를 좀 내는 그리고 그 공간에 의문을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좀 연습을 하셨는지. 진화는 이제 어떤 고객을 만나도 항상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수진이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인물이라고 그쵸. 생각을 네. 했어요. 그 당황하면 그대로 그 당황한 목소리가 묻어나고 그런 게 다 느껴지는 딱 일차원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언니처럼 잘할 필요는 없었던 캐릭터다 보니까 그냥 저도 잘 모르잖아요. 이 일을 진짜 수진이처럼 처음 연기를 해보는 거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냥 수진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관객분께서 사실은 이제 그 진아에게는 이제 담배라는 것이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수진한테는 이 프로폴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진아는 담배를 통해서 자기를 격리한다면 수진은 프로폴리스를 통해서 분모하면서 다가가는 그 의미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진짜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또 그 설정은 또 감독님 어떻게 하신 건지. 진아는 사실 이 공간에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자기 일에 아무런 지장을 못 느끼는 사람인데 이제 수진과 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지장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드러났으면 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겪었던 어떤 증상들을 결국에는 진아가 겪게 되면서 내가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거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무뎌져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목이 좀 아프고 네. 뚝뚝하고 한청도 들리고 그러길 좀 바랐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는 그 진아의 처음 시작할 때 서툴고 잘 못하고 이랬던 모습을 사실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진아가 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통해서 또 수진이를 또 상기하고 그 빈자리를 더 느끼고 이렇게 만드는 장치로 그 소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관객분 질문은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감독님 효과는 있나요? 저도 네. 미세먼지 심은 날 좀 뿌려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쓰고 일단은 써서 몇 번 하다 말았거든요. 네. 한번 직접 요새 많이 팔더라고요. 저희 2019년에 잘 안 팔았는데 요새는 다 팔더라고요.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다운과 공수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폴리스를 실갱이를 하면서 떨어지고 이럴 때 갈등이 사실 가장 고조되는 그 소통을 통해서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그 연기를 하실 때 좀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합이 잘 맞으셨는지. 사실 저희 그때 웃겨가지고 실제로는 너무 웃겨서 네 정말 이것도 테이크 몇 번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쵸? 결국은 계속 웃겨서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네, 정했었어요. 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그래야지 떨어. 네, 네, 네. 그래서 웃겨가지고 실제로 저는 뿌리고 미안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요. 네, 실제 현장은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프로폴리스의 효과는 웃음 유발. 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리얼 라이프가 가면서 이 영화에는 죽음이 떠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도 그 질문인데 어머니의 죽음과 옆집 그 사람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혼자 사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감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죽음이 어머니의 죽음은 사실은 이제 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옆집 사내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설정하시면서 이 죽음을 사용하시는지. 일단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구성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 바로 옆집에 일단 제일 먼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고독사하면 어떡할까였던 것 같고 혼자 살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느린 죽음이 아닐까라는 겁을 좀 먹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구성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혼자 죽었는데 내가 그걸 일주일 동안 몰랐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죄책감이 살짝 이상하게 드는데 제가 죽인 것도 아닌데도, 근데 이 죄책감을 또 그대로 인정하기엔 뭔가 억울하고 제가 책임질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옆집에 관심이 좀 없었을 뿐이고 요새 다들 그러고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아한테도 그런 상황을 한번 줘본 거죠. 이제 너가 이렇게 딱 닫고 사는데 옆집의 남자가 이렇게 죽었다고 해도 너가 여전히 그렇게 딱 닫힌 자기 자신을 잘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던져주기 위해서 좀 죽음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 주제의식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데 좀 여기서는 좀 죽음을 주로 이별이라는 거를 상기시키는 소재로 주로 활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고독사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은 진아는 이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를 잘 돌보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의 죽음을 방임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그 떠나갔다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자기의 어떤 고치를 잘 이렇게 딱딱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옆집 남자가 이제 죽으면서 그 모든 게 상기되면서 끌고 들어와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로움과 공포가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진화같이 좀 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약간 벽을 쌓는 계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께도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연기하셨는지. 네,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작별 인사를 못하고 뭐 그냥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또 무서움도 있고 혼자 고독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감독님과 똑같이 느꼈어요. 일심동체로. 네. 이 제가 그 관객분이 이 영화에 이제 그 죽음과 연결해서 이 질문을 좀 그러니까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몇몇 장면이 좀 호러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신 장치인지. 네,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진아가 되게 영화 초반에 굉장히 단단하게 자기 세계를 잘 구축해서 이걸 유지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아는 아마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화 초반에. 근데 이게 자기만의 세계가 깨질 때, 뭔가 이상한 사건들로 깨질 때 이제 영화도 진아가 처해 있는 주변 공간을 또 보여주는 선택을 한 것도 진아가 난 이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라는 거를 관객분들도 동시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도 있었고 그때 진아가 느끼는 감정이 미스테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원래 세상이 이랬나? 나만 몰랐나? 라는 그런 미스테리가 있을 것 같아서 관객들이 이제 보면서 진아랑 같은 감정을 좀 같이 공감을 하면은 물론 이제 정확히 똑같은 감정은 아니겠죠. 미스테리의 감정을 공유하면은 진아의 감정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에 떠도는 죽음의 어떤 그런 그 공포감도 있었지만 실제는 그 현실 공포가 좀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자 그 밤에 잠을 잘 때도 TV를 못 끄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거를 계속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안전장치 같다라는 마음의 안전장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혼자 사는 여성이 가지는 불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표현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을 좀 감독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여성의 포인트를 많이 맞추면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가진 어떤 성향들이 영화 전반적으로 묻어나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이제 집안에서 사실 계속 텔레비를 켜놔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그런 불안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는 거죠. 그 여성으로서의 불안이건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의 불안이건 이 집에 불을 끄고 아무것도 켜지 않고 딱 있을 때 그 암흑과 그 정막 속에서 딱 자기 자신만 보일 때의 그 불안함,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딱 보게 되는 그 불안정함 이런 거를 사실 보기가 싫으니까 진아가 계속 TV를 켜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한 대답이 아닐지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님께도 사실은 이제 그 장면들을 연기하실 때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상대가 있는 역할이 연기가 아니잖아요. 혼자 계속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혼자 연기하는 그런 연기? 네, 그래서
그 장면들이 특히나 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해서 어떤 일부러 그런 환경을 조금 촬영 기간에는 좀 만들지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초반에 그 집 촬영을 먼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며칠 촬영을 하는 동안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 다은이를 만나서 처음으로 막 말을 하고 네. 전화하면서 처음으로 말하고 네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혼자 촬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상대 배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두 분의 케미 그리고 이제 그 정다운 배우가 투입되면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서로 합은 어땠는지도 그러니까 정다운 배우님이 공수현 배우님과 만나면서 또 어떤 좀 에너지를 느끼셨는지 그 두 분께도 좀 그 얘기를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 후반부에 이제 작별 인사하는 장면을 거의 초반에 네. 찍었었는데 아, 그 장면이 오히려 앞에 찍으셨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보통 이제 전화하는 장면을 찍을 때 보통 이걸로 찍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찍기가 사실 여건상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잘 해서 이제 같은 날 사실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 진아 옆방이 수진 집이었는데 공간 구성상으로는 그렇군요. 세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찍을 때 제가 실제로 통화를 했고 제가 찍을 때 언니가 실제로 통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사실 뭐 녹음본으로도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연기를 같이 하니까 더 호흡이 좋았던 네.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거 치고 테이크도 되게 적게 가고 수월하게 찍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오히려 웃을 때는 이제 많이 테이크가 필요했지만, 네.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진짜, 그러니까 같이 호흡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장면이었고, 공수현 배우님도 사실 그 장면에서의 감정 같은 처리 같은 것들이 사실 와 진짜 이 장면은 배우상을 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때 진아가 사실 영화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제일 많은 그쵸. 대화를 네. 하는데 사실 제일 걱정했던 씬이기도 했어요. 가장 마지막 주제를 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제일 걱정했던 장면인데 다은이랑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찍었는데 왜 걱정했나 할 정도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서로 뭔가 잘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 명장면은 그렇게 탄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리면서 또 관객분들의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궁금하실 거예요. 수진 캐릭터가 2002년에 데려가 달라고 한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대사들 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타임머신남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진이한테 해주는데 수진이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내가 해본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나한테 차갑고 좀 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얼싸안고 좋아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에 말도 안 되지만 그럼 나도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진짜 그 계속 수지는 벽을 두드리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 두 분께서도 이렇게 하실 때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을 좀 안 하는 연습도 하셨을 것 같고 현장에서 그럴 것 같거든요. 전혀 그렇지는 않나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실 말씀 있으시죠? 현장에서 언니가 진아랑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사진 찍고 놀고 같이 밥도 먹고 진아는 혼자 먹잖아요. 네. 같이 먹고 저도 사실 많이 밀어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네 그렇지는 않았고 그리고 연기하는 동안도 힘들었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미안했어요. 약간 진아를 연기하면서 이런 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네 웃음이 많았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또 다른 질문, 감독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광민규, 손혜원 배우님들 목소리 연기에 좋은 배우님들이 많이 또 영화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들의 캐스팅 비하인드도 궁금하시다고.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느샌가 이제 타임머신남이 실제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그래서 타임머신남 사례를 듣고 이걸 시나리오에 넣으면서부터 목소리는 광민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찰떡인 사람이 더 생각이 나지가 않고, 광민규 배우님 특유의 그 약간 눈치 보는 듯한 말투 있잖아요. 약간 소심한 네, 소심하고 예 안녕하세요 하는 그게 너무 찰떡이지 않나 해서 좀 대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뗐으면 해주겠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예원 배우님도 사실 예원 배우님이 여기에서 목소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말라도 많이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많이 친하기도 하고 그 대학 교수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진상 같은 경우에는 좀 톡 쏘고 좀 딕션도 이렇게 깜빡 박아주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필요한데 여원 배우가 워낙에 그런 딕션이 정확하고 목소리가 딱 귀에 딱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그런 배우여서 네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1인분의 외로움 이제 약간 이제 그 먹는 게 연상되기도 하고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재밌네요. 네, 이 질문. 쌀국수 클로즈업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혹시 미분당 협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감독님이 자주 가시는 데 아닐까? 아니면 정말 협찬일까? 제 단골집이어서 제가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공승현 배우가 얘기를 듣더니 저희 삼촌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삼촌은 무난히 받겠네 이러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승현 배우님 네, 영화를 위해서 삼촌을 끌어들이셨군요. 네, 삼촌이 아주 흔쾌히 네. 네. 그리고 쌀국수도 네, 점심으로 자주 먹기도 하고 감독님이랑 이 영화 찍기 전에 그 쌀국수 집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아니 영화 찍을 때도 그렇게 쌀국수를 드셔야 되는데 미팅도 또 거기서 하신 거예요? 감독님 괜찮으세요? 아니. 네. 그럼 잠깐 좀 저희가 쌀국수를 네,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고 네. 진짜 맛있었어요. 슴슴한 맛이어서 네. 영화 촬영하실 때는 한 어느 정도 드셨어요? 영화 촬영할 때 그날 점심으로도 그걸 먹고 야식. 야식으로 먹고 네. 그날 촬영하면서도 한 몇 그릇 먹었죠. 네. 이 똑같은 식당에서 그 똑같은 메뉴만 먹는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뭐 쌀국수여도 좋고 아니어도 다른 음식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기침을 하셔가지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 쌀국수집이 굉장히 혼밥하기 좋은 공간이어서 그런 게 이제 단순히 일단은 있고 진화는 일단 취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뭔가 섬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거를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냥 때우면 되는 사람이고 이 지나다니는 공간들도 다 때우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버스 안에서의 보내는 시간도 그냥 때우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핸드폰을 보고 그냥 때워버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취향이 없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극단적인 설정이지만 맨날 똑같은 거를 먹는 설정을 했어요. 네. 이어폰도 궁금해하세요. 이어폰을 꼭 끼고 걷다가 점점 이제 빼고 걷는 게 감정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어폰은 사실 진화가 효과적으로 자기 주변을 차단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아는 어쨌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자기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최대한 관심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너무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잘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영상물을 계속 보고 이어폰을 끼고 해서 이걸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수진이가 파티션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런 고립의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수진에 대해서도 질문이 지금 이제 그 수진이 그 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고향이 순천이라고 하셨는지 춘천이라고 하신 건지 헷갈려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네, 정다운 배우님께 수진의 어떤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동인가 나누신 이 얘기들이 있다면 수진의 그 출신 배경 네, 어떤 디테일들이 있었나요? 네. 수진이는 순천 아니고 춘천. 네, 네, 춘천이고. 네. 춘천이고. 왜 춘천을 세우는 제 편견일 수 있는데 강원도 출신 분들이 이렇게 사투리를 잘 티가 많이 안 나는 편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와서 봤을 때. 그래서 수진이가 좀 사투리를 쉽게 고치는 설정으로 해서 강원도 춘천을 생각한 것 같아요. 서울이랑도 가깝고. 네, 가깝죠. 요즘에 또 길이 뚫려가지고 또 다른 또 이제 수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신 게 있으세요? 수진이 아까 그 프로폴리스의 네. 연장선일 수 있는데 수진이가 그게 아빠가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수진이와 아빠와의 관계와 진아 아빠와의 관계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게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 부분에 그 대해서 부분에.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렇게 밝고 케어하고 이런 거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다라고 수진을 좀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수진이가 혼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진아한테. 네. 그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뭐 친구도 많고 혼자 먹는 거 못하고 TMI를 방출을 하는데 그게 되게 진짜 수진이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진짜.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진아 입장에서 수진이 굉장히 걸그적거렸을 것 같아요. 자꾸 자기가 없는 결핍된 부분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아도 예전에는 수진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그 조직 생활에서 점점 변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질문 올라온 것들 중에 그래서 속편에 대한 얘기로 혼자 사는 사람들 2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이 진아가 이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진아가 좀 이제 그 실제 인물처럼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디테일한 설정들 그런 연기들 때문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아는 휴직을 하지 않고 팀장까지 간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님께도 사실 만약에 이제 그 진아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런 또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진아는 아무래도 휴직을 하고 그동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뭔가 시간을 갖고 좀 폭넓게 좀 세상을 조금 넓게 바라보면서 이제 휴식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팀장이 된다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안 해봤어요. 팀장이 된다면 그래도 이제 변했겠죠. 지금의 그 팀장 지금 계신 팀장님처럼 네. 그처럼 안 되려고 하겠지만 약간 비슷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정말 좋은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네. 아니 같이 밥 먹을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네. 사실 만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는 지나도 빈말이라도 이렇게 밥 한 번 같이 먹어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정다운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같이 나중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 의사? 아시나요? 응.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진짜 이번에도 수진이 먼저 좀 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작별 인사하는 이후로 이제 저는 수진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직 그냥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순천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 진아를 다시 영영 못 보는 걸로? 영영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콜센터 말고 다른데 또 알아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거죠? 다른 네. 직업을 알아보고 네. 아니, 수진도 너무 우리가 곁에 있는 인물 같고 정말 좀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인물인데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수진의 상황 중에 제가 좀 애틋했던 부분이 있다면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춘천 TMI를 방출하고 같아요. 이제 네. 같이 쌀국수집에 들어가서 나름 자기 실수를 많이 해보고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못했죠. 뭐 앞으로 잘할게요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풀렸겠다. 이제 네. 같이 쌀국수를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들어가는데 혼자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서 맞아. 구두기를 하는 그게 네. 제가 봤는데도 쟤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진아 진짜 못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보는데 너무 못된 거예요. 제일 서럽잖아요. 사실 밥 먹을 사람 없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매정하게 거기가 또 하필 이렇게 먼저 티켓 끊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어쨌든 이 영화의 이 혹독함을 만들어주신 권수현 배우님의 삼촌분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런 구조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이 공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좀 많이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이 질문은 아파트 복도가 일자형이라 이게 옛날 아파트 구조죠. 네.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초반에 진화처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복도를 담아낼 때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님도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간은 또 어떻게 감독님 생각하시고 구상하셨는지. 이 영화의 로케이션이 되게 적잖아요. 결국에는 로케이션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촬영적으로는 제일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거는 우리 영화는 진아의 세상의 인식 범위를 넘어가는 컷을 찍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진아가 자기 핸드폰에 집중해서 이 주변을 무시하고 있을 때는 우리도 그냥 진아 위주로 찍고 근데 진아의 삶이 약간 균열이 생겨서 하는 순간에는 확 빠져서 진아가 있는 공간을 한번 보여주자. 그게 바로 진아의 감정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어떤 씬이 이 공간의 루틴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촬영원님의 나랑 여기까지는 루틴이니까 똑같이 찍어. 이 전씬과 똑같이 정확히 똑같이 찍어. 근데 여기는 루틴이 깨지니까 달라져야 돼. 어떻게 좀 더 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쌀국수집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복도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복도도 정말 계속 단조롭게 찍거든요. 그냥 지나 따라서 팔로우하고 옆집 죽은 남자가 떠들 때도 죽은 남자한테 사실 포커스를 안 넣어줘요. 그냥 진아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포커스 안 넣어주고 그냥 쭉 가고 모은 배우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러다가 옆집 사람 죽었어 라는 순간에 아예 이제 아파트 저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뛰어가가지고 멀리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이 이런 복도식 아파트구나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던 진아가 내가 이런 거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공간 설정이 사실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나타내주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설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그 프리미어 시사로 영화 개봉 전에 이렇게
미리 좀 영화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TMI도 많이 이제 오늘 방출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은 좀 TMI와 또 감독님의 의도,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토크들이 많이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톡방의 질문을 여기까지 좀 받고 톡방의 요청사항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50만이 되면 어떤 공약을 하실 건가에 있어서 요즘은 또 공약을 안 걸면 또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오늘 좀 마지막으로 공약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갈까요? 사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50만은 사실 제가 엄두를 안 내기 때문에 네. 어떤 공약을 걸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약을 지킬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비관적인가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이기도 해서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네. 50만 숫자에 지금 약간 압도당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쵸, 네네. 이 분위기 진짜 좀 약간 이 여세를 몰아서 관객을 좀 이렇게 많이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배우님은 좀 어떤 좀 평소에 공약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사실 공약에 대해서 전혀 지금 50만이라는 숫자에 되게 네. 당황했고 저희가 미리 먼저 그 홍보 영상을 찍었어요. 1만이 되면, 2만이 되면, 3만이 되면 이미 풀게 지금 이미 있으시군요.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3만까지 이렇게 찍어서 3만까지 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 개 다 보시려면 진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네. 독립영화가 이렇게 팍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다은 배우님 뭐 신박한 네. 우선은 1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여줄까요? 아이디어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면은 또 이제 찬찬히 생각하면서 이제 개봉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잘 계획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그 프리미어 시사로 관객분들과 만나셨고 아마 이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감독님 배우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들으면서 일단 사실 이렇게 시사회 아닌 일반 관객분들 만나는 게 오늘 좀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 영화 관계자들 이외에 정말 아예 처음 이제 와주시는 분들을 뵙는 거여서 더 많이 설렜던 것 같고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 제가 많이 받아봤던 질문들이랑 되게 다른 질문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서 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재밌는 지점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5월 19일에 개봉하니까요. 주변에 많이 보라고 좀 이렇게 뻥튀기 좀 해주시고 너무 재밌다라 너무 좋다라 뻥튀기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보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일반 관객분들 모시고 진짜 시사회를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관객분들은 어떻게 봐주셨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도 안 나가시고 다들 이렇게 봐주셔서 네, 잡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만, 2만, 3만 공약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영상 진짜 궁금하네요. 먹방 뭐 이런 거 찍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영상 꼭 보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다은 배우님. 저도 이제 영화 개봉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놀랐었는데 그래도 같이 말로 대화는 못했지만 메신저 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저희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저에게 안 들리셨겠지만 오 이랬었거든요.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과 동시에 지금 인사하시는 동안에도 오만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뭐, 투 찍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우리 모두 이제 아이돌 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같이 끝까지 안 나가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끝낼게요. 네.